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앉아서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를 되돌아볼 때가 있나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친구는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발견했어. 그 가격은 약 1천만 원이었지. 하지만 그의 월 수입은 고작 500만 원뿐이었어. 그의 아내는 그에게 말했어. 당신 미쳤어. 당신이 그걸 산다면 우리 이혼할 거야.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 나는 말했지. 너는 그 컴퓨터를 가질 자격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용기를 내서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컴퓨터를 샀어.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부업을 시작했지. 결국 그는 한 달 만에 모든 빚을 갚았어. 그의 아내는 그의 무모함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는 그를 자동차 매장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우리 BMW 차를 할부로 사자. 처음엔 그는 깜짝 놀랐어. 아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1년 후 그는 그 차의 모든 돈을 다 갚았어. 용기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의 이야기에서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용기를 시험하는 순간이었고,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친구가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발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의 가격은 그의 월 수입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그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의 열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용기는 종종 우리를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경계로 밀어넣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빚을 지고 끝낸 것이 아니라 부업을 통해 이를 갚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가 단순히 감정이나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의 선택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결단력과 노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용기를 인정하고 나아가 더 큰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용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기는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탱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단순히 대담하거나 무모한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중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친구는 단순히 비싼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용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둘째, 용기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용기는 책임감과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기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용기는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용기를 발휘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명의 선승이 강가를 거닐다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작은 생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한 마리의 정갈이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정갈을 본 선승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갈을 잡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갈은 그를 향해 독침을 내밀며 그의 손을 쏘았다. 선승은 고통에 찡그리며 손을 움켜쥐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정갈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도 정갈은 그를 다시 쏘았다. 그의 손은 점점 붉게 부풀어 올랐고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스님, 저 정갈은 원래 사람을 쏘는 것이 본성입니다. 왜 굳이 그런 생명을 구하려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들은 선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은 그것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선함은 나의 본능입니다. 내가 어찌 다른 이의 본능 때문에 나 자신의 본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강가를 거닐던 선승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 이상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작은 정갈을 구하려는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정갈의 독침에 2번이나 쏘이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며 정갈을 구하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본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가? 이 이야기에서 선승은 정갈의 본능과 자신의 본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은 그것의 본능이다. 그것은 정갈이 생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하는 행동일 뿐이다. 하지만 선승은 자신의 본능, 즉 자비와 선함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정갈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끝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종종 주변의 시선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곤 한다. 사회적 압력, 대중의 의견,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마저 포기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후회로 남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선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본성은 우리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본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며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종종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중의 목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침묵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선승이 정갈을 구하려 했던 행동은
대중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다. 우리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에 휩쓸려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바꾸고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든다. 선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본능 때문에 나 자신의 본능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답게 사는 길이다. 물론 우리의 본성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본능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와 대중의 압력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준다. 결국 선승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비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였다. 그는 전갈의 독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성, 즉 자비와 선함이었다. 우리도 선승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갈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타인의 본능에 휘둘려 자신의 본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자신의 본성을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일 것이다. 선승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본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승처럼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본능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보리를 심으셨나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비가 안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목화를 심으셨나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벌레가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으셨나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있고 싶습니다. 농부와 대화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적 주제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주는 우화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보리를 심으려 했지만 비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목화를 심으려 했지만 벌레가 먹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고 그저 안전하게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현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며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농부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벌레가 작물을 망칠까 하는 염려는 모두 농부의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두려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 것에 대한 걱정,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종종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안전하게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없고 손해를 볼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함이라는 착각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확의 기쁨도 풍요로움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삶에서 성공과 성장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도전은 종종 실패를 동반하지만 그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농부가 비록 보리를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는 다음번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화를 심었는데 벌레가 작물을 망쳤더라도 그는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는 또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제한당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고 벌레가 작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외부 요인들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주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선택과 행동의 연속이며 그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함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삶의 주체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농부가 비록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산을 든 사람은 옷이 흠뻑 젖었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넘어졌으며, 세 번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산을 든 사람은 비가 올 때 우산이 있으니 안심하고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결국 옷이 젖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때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지팡이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걸으려다가 자주 넘어졌습니다. 맨손으로 간 사람은 비가 내릴 때는 비를 피했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조심히 걸어서 결국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지렛대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약점이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강점과 우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가 가진 도구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산을 가진 사람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젖었습니다. 그는 우산이라는 보호막을 믿고 안심한 나머지 비를 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이 있기에 자신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결국 그 우산이 오히려 그의 방심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그는 젖은 옷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가진 강점이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는 분명히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팡이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자신의 걸음걸이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과신이 그를 빠르게 걷게 만들었고 결국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강점이 어떻게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팡이는 본래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였지만 그 도구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무분별한 사용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온 것입니다. 반면 맨손으로 간 사람은 아무런 도구도 없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길이 미끄러우면 천천히 걸으며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오히려 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강점을 과신하며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점은 때로는 방심과 과신을 낳으며 그것이 오히려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산이나 지팡이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강점이 아닌 약점으로 변질됩니다. 삶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원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방심과 나태함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강점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들에 안주하며 그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과신을 넘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맨손으로 간 사람이 아무런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이나 자원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들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강점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강점이 우리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족함은 반드시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산을 든 사람과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방심 때문입니다. 반면 맨손으로 간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강점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방심과 나태함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은 우리가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일 것입니다. 어느 작은 승려가 사찰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내는 일을 맡았는데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쓸기 전에 나무를 흔들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다음 쓸어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작은 승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사찰마당은 여전히 나뭇잎으로 가득했습니다. 삶은 마치 사찰의 마당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작은 승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하루하루 나뭇잎을 쓸어내는 단순한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그는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무를 흔들어 모든 나뭇잎을 한 번에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다음 날에도 마당은 여전히 나뭇잎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된 것처럼 보였고 그가 기대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으며 내일의 걱정을 덜기 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흐름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잎을 떨어뜨릴 것이고 바람은 그 잎들을 사방으로 흩날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의 나뭇잎은 다시 쌓일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승려가 처음 맡았던 일은 단순히 나뭇잎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의 일을 미리 해결하려는 욕심에 휘말렸고 결국 그 욕심이 그를 더 큰 좌절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욕심과 조급함,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욕심과 조급함은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현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작은 승려가 나무를 흔들어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는 결국 더 큰 실망과 피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며 오늘의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승려가 매일 나뭇잎을 쓸어내는 일에 성실히 임했다면 그는 내일의 나뭇잎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자연의 흐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듀크 톡불득, 욕속부달, 이라는 고사성어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에 빨리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름은 실수를 낳고 그 실수는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작은 승려가 나무를 흔들어 모든 잎을 떨어뜨리려 했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으로 인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현재에 충실하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승려와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이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고 내일의 일을 내일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삶은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작은 승려가 매일 나뭇잎을 쓸어내며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다면 그는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삶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는 길이며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승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나뭇잎을 쓸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갈 것입니다.